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에이드랩 이영호 학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과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비동기 처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노드에서 사용하는 모듈 그리고 노드의 코어 모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약간 팁을 드릴 게 있어요. 이게 VS 코드의 팁인데 지금 VS 코드 터미널에서 이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체인지 디렉토리하고 칠 텐데 이게 매우 약간 시간을 잡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폴더를 터미널 창을 끌고 오면 해당 경로를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엔터만 치게 되면 해당 폴더로 들어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지금 VS 코드 터미널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윈도우 터미널에서도 동작을 하는 겁니다. 윈도우 터미널에서도 동작을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가 경로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코드 그냥 긁어다 넣으면 알아서 경로가 입력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문자열 안에 변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저희가 그냥 연산자, 연결 연산자라고 해서 더하기 표시를 썼었어요. 그러면 num1 과 띄고 플러스 num2를 더하면 띄고 num1 더하기 num2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적어놨는데 네, 그러면 이제 10과 20을 더하면 30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템플릿 리터럴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 좀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직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연산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조금은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물결 쪽에 있는 거예요. 탭 위에 있는 친구인데 Shift 안 누르고 그냥 누르면 이 친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num1과 num2를 더하면 num1 플러스 num2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밑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안에서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출력 같은 걸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파이썬에서 f 문자열 변수명이라고 적어놨는데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프린트문이라고 칠게요. 프린트 괄호치고 f 그 다운표 하고 그 안에 문자열을 그냥 쓰고 그 안에 중괄호하고 변수명 쓰게 되면 이 변수 값이 그냥 이 안에 치환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의 팁이었고요. 기초 문법을 말씀드릴 건데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코드 언어들의 기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함수가 자바랑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함수고요. 지금 제가 색깔로 분류를 해놨어요. 각각 어떤 건지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변수 이름, 매기 변수, 함수 동작, 함수 반환이에요. 자, 지금 자바에서 추가된 게 좀 있어요. 이게 두 개는 원래 동작을 하는 애고 얘는 그냥 선언할 때 쓰는 애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접근 지정자가 먼저 붙게 되고요. 이거는 자바 세미나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환 형식, 반환 타입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함수명, 그리고 함수 매기 변수, 그리고 안에 함수 동작, 그리고 반환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파이썬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반환값, 반환 타입 안 들어가고요. 퍼블릭, 조건 지정자 안 들어가고요. 해서 그 def라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def라고 하고 똑같이 변수명 넣고 또 매기 변수에도 파이썬에서는 저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 타입이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들어갔고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타입 지정하지 않아서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변수 선언할 때는 발 넣어야 돼가지고 이 친구는 붙었는데 여기는 없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냥 형식만 살짝 맞추면 어떤 언어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 형태의 함수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조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함수가 좀 많아요.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함수 선언이랑 호출 방법인데요. 일단 이제 매기 변수를 받을 때랑 안 받을 때고요. 지금 밑에가 선언 방법, 호출 방법이고 그 위에가 선언 방법이에요. 펑션으로 선언을 하고요. 함수명 쓰고 매기 변수를 받습니다. 함수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명을 쓰고 매기 변수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num1 더하기 num2니까 3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매기 변수를 받지 않으니까 매기 변수를 쓰지 않았고요. 이제
이쪽을 실행하게 되면 10과 20을 더해서 3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표현식입니다.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형태보다는 이제 식 형태로 그냥 넣는 거예요. 지금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지금 그리팅으로 선언한 함수에 name이라는 걸 넣게 될 겁니다. name을 넣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아까 봤던 템플릿 리터럴이에요. 이걸 넣게 되면 이제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거는 즉시 실행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만 실행하는 함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게 되면 함수명이 따로 안 적혀 있죠. 즉시 실행이기 때문에 다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명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콘솔 로그 해가지고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함수인데 지금 이렇게 쓴 거를 이런 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즉시 실행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즉시 실행은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입니다. 지금 보시면 hi2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 매개 변수 칸이고요. 여기다 만약에 name 넣고 return 앞에다가 연결 연산자로 해가지고 name을 넣게 되면 이제 누구님 안녕하세요라고 뜨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론에만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습 계속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비동기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지는 이제 따로 비동기 처리 관련된 장이 있어요. 해당 장이 아마 챕터 5에서 나올 겁니다. 해당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비동기 처리가 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기 처리 방식이랑 비동기 처리 방식으로 부르는데, 자, 먼저 동기 처리 방식 먼저 볼게요. 여기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이 있습니다. A란 사람이 커피를 주문했어요. 근데 동기 처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주문하고 조리를 하고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뒤에 사람 주문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비동기 처리를 볼까요? 비동기 처리 같은 경우에 지금 진동벨이 울리면 오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진동벨이 울리면 오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주문은 받습니다. 주문은 계속 받고 이제 작업이 끝났을 때 알려주겠다, 처리를 해주겠다. 지금 이 커피가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한 코드 한 줄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그러면 다수의 코드를 한 번에 실행하고 거의 동시에 실행을 하고 이제 먼저 끝나는 순서대로 코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야,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왜 편리한 거지? 싶다고 보면요. 우선은 간단하게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코드로도 볼게요. 일단은 ABC라는 걸 출력하는 애가 있어요. 지금 동작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니까 얘네들이 작업 처리하는 시간이 동일하겠죠?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처리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ABC 순서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옆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왼쪽에서 보시면 만약에 그 A, B, C 중에 B라는 친구가 바이트를 좀 더 소모를 해가지고 연산 처리하는데 C보다 좀 오래 걸린다. 예를 들면 B라는 걸 출력하기 위한 연산이 5m초가 걸리는데 C를 출력하기 위한 연산이 2m초밖에 안 걸린다면 아마 ACB라고 나올 거예요. 하지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글자당 바이트 크기랑 연산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ABC 순서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의로 저 B라는 친구가 2초 동안 2초 이후에 출력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함수 선언을 했고요. 세 개의 함수를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거의 동시에요. 자, 근데 A를 실행하고 B를 실행하고 C를 실행했어요. 보면 근데 출력 값은 A 다음에 C 다음에 B가 됐습니다. 왜냐면 B를 출력하기 위해선 2000m초 2초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B를 처리하는 동안 C를 대기하는 게 아니라 B 처리하는 동안 C를 먼저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A, C, B로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이 비동기 처리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편의성에 따라서 여러 번 업데이트가 되어 왔습니다. 그 전에 비동기 처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 파일이 몇 초 안에 받아지는 파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분은 기다려야 되는 파일인데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안 아무 작업도 못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화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작업에서는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다른 쪽 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동기 처리입니다. 이게 원래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스레드랑 서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됐어요. 서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난감합니다. 얼만큼 서브 프로세스를 만들고 서브에 서브, 차일드에 차일드를 만들고 해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기가 이게 되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 가지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백 버전과 프로미스 버전, 어싱크, 어웨이트 버전이 있어요. 콜백을 좀 몇 번 들어보셨죠? 콜백 같은 경우에는 함수 안에 그 다음으로 진행될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거를 실행을 하고요. 지금 A 실행을 했죠. B라는 걸 실행을 하는데 B를 실행을 할 때 C를 콜백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콜백을 이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콘솔 로그 B를 출력을 하고 2초 뒤에 이걸 출력을 하고 콜백으로 이 디스플레이 C를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적혀있기는 여기 적혀있지만 디스플레이 B한테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콜백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콜백에 얘가 들어가 있으니 콜백을 실행을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C가 얍 하고 실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순서로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주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커피를 주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커피를 주문 접수하고 아메리카노를 만드는데 3초가 걸려요. 자, 이제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 이제 템플릿 리터럴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3초 뒤에 어떤 음료인지를 콜백을 보냅니다. 콜백을 배기 변수를 넣어준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라는 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이 리절트라는 데 이 커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라는 단어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아메리카노가 오더에 커피로 들어가고 커피에서 콜백이 커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콜백이 디스플레이니까 디스플레이 리절트로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완료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주문 완료도 안 되는데 주문 완료됐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콜백 지옥을 보여줍니다. A, B, C, D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A, B, C, D 스탑이 아니라 한 2만 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 줄, 2만 줄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골치 아프겠죠. 근데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미스가 나온 건데 프로미스 같은 경우에는 yes or no로 이제 구분을 해서 true면 어떻게 하고 false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시게 되면 프로미스로 resolve reject가 있어요. 이제 resolve가 되면 resolve 안에 있는 거를 이제 return 하고요. reject가 되면 reject 안에 있는 걸 return 합니다. 피자가 지금 true이기 때문에 if like pizza is true 돼가지고 resolve가 실행이 될 거고요. 피자를 주문합니다 될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이게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피자는 애를 만들었고 거기서 then의 경우에는 이제 true의 경우에는 then으로 들어가요. resolve의 경우에는 then으로 들어가고 reject의 경우에는 catch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받은 거에 대한 리절트와 에러, 이 받은 거예요,를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true일 경우에는 resolve가 실행이 돼서 피자를 주문합니다가 리턴이 되고 리턴된 값은 이 리절트로 들어갈 거예요. 이 괄호 안으로. 그럼 이 리절트를 이제 여기서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true일 경우에는 피자를 주문합니다 라고 이 콘솔 로그 실행이 될 거고요. false일 경우에는 이제 피자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콘솔 로그 통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옆에도 동일한 코드고요. 지금 피자라는 게 그냥 피자 쓰고 .then 하고 .뭐시기 써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 써도 돼요. 근데 프로미스 쓴다고 콜백 지옥이 해결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것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싱크라는 친구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서버에서 어떤 거를 가져옵니다. 유저스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해요. 지금 fetch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데이터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고요. 근데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wait라는 걸로 지금 대기를 시킵니다. async 상태에서만 await를 쓸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꼭 붙어 다녀야 됩니다. async 펑션일 때만 await를 쓸 수 있어요. 자, 이 await가 붙은 애는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요. 중간에 있는 코드들은 계속 운영이 될 거예요. 운영이 되다가 이제 리스폰스가 나왔으니까 리스폰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요. users는
이제 얘 어웨이트 첫 번째 어웨이트를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가 데이터를 받고 넘겨요. 근데 이걸 또 제이슨으로 바꾸는데 정확히는 리스폰스에서 제이슨 값을 가져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웨이트를 넣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어웨이트를 뺐다면 리스폰스 값이 있지도 않은데 이제 가져오려고 해서 에러가 나거나 유저스가 비어있거나 그럴 거예요. 이게 바로 싱크 웨이트를 사용한 비동기식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노드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노드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각들이에요.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시로 들면 파이썬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우리가 PIP로 뭔가 다운로드 받죠. 이 친구는 npm으로 다운받았습니다. 이게 모듈을 가져오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커먼 자바스크립트 모듈이 있고 에크마스크립트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식이 두 개인데 대부분 노드.js에서는 커먼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코드에서 에크마스크립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 package.json 파일을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모듈을 만드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홍길동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hello라는 함수를 선언했어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user.js와 hello.js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가 하나,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자, 이제 모듈 내보내기를 할 건데 지금 export 모듈.exports 해가지고 이 변수를 출력을 하고요. 이제 모듈.export 해가지고 hello 해가지고 이 함수를 export 합니다. 근데 지금 모듈.export 해가지고 밑에서 export를 했는데 이거 그냥 바로 익스포트 해도 돼요. 이제 const 지우고 여기서 바로 export.hello 하면 됩니다. 밑에처럼요. 네, 이제 아까 익스포트를 했으니까 이제 common.js 모듈 시스템 쓰게 되면 이게 require로 불러오게 되고요. 이제 점/가 현재 폴더예요. 현재 폴더에 users.js를 가져오겠다. 현재 폴더 hello.js를 가져오겠다. 이거를 우린 유저라고 부르겠다. 이거를 우린 hello라고 부르겠다. 해가지고 hello라는 함수에 유저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지금 했어요. 그러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이 되는데 지금 앞에 보셨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볼 수 있죠. hello라는 함수에 유저를 넣었어요. 그래서 홍길동님 안녕하세요가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듈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값을 하나만 출력을 했었는데 여기를 출력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브젝트를 묶어서 내보내게 되네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방식인데 이 객체라고 볼게요. 여러 가지 자료형을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하면 제이슨이 있을 거예요. 제이슨이 아마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gitbook이라는 객체를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고 지금 여기서 하나의 값만 가져오려면 아래와 같이 이 변수명 쓰고 그 안에 키값 쓰면 이제 해당 값을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드 코어 모듈 설명을 드릴게요. 코어 모듈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을 말씀하시면 돼요. 주로 사용하는 코어 모듈로는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아마 대부분 FS 쓸 거고요, 패스 쓸 거고요, OS 쓸 수도 있고요, 유틸도 쓸 수 있어요. 이벤트는 아마 주로 현업에서는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HTTPS랑 크립토를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우선 HTTP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같은 프레임워크 사용하기로 돼 있어서 익스프레스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HTTP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용은 한다는 거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까 모듈 만들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모듈이랑 이런 코어 모듈이랑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데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모듈 이름 앞에 노드 콜론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코어 모듈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네, 글로벌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모듈 같은 경우에는 require를 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require를 써서 불러왔었죠. 앞에서는 require 써서 불러왔었어요. common.js 모듈의 경우에는 글로벌 모듈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콘솔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모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출력하기 위한 콘솔 로그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타이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set 타임아웃은 이제 지정한 시간이 지난 후 고 set 인터벌 뭐 몇 초에 한 번씩 하고 clear 인터벌 종료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이 값을 좀 바꾸면서 해보도록 해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챕터가 끝났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